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긴 고민하신 만큼 명쾌하게 이혼 절차에 대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하고 이혼 소송 절차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이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이혼 소송은 이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다툼이 있고 아니면 친권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제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혼하시려는 분들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이혼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이혼한다고 협의가 되셔야 되고 재산 부분하고 친권 양육권에 협의가 되셔야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협의이혼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본인이 뭐 억울한 점이 있다거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재산 다툼이 큰 사건 그리고 자녀분들 나이가 어려가지고 서로 친권 양육권 주장하는 사건은 협의는 어렵고 이혼 소송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은 이혼이나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뭐 친권 양육자도 협의가 됐는데 재산 부분에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양육비에 일부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협의를 했는데도 계속 협의이혼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회 진행하에 변호사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집에서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상대방 쪽하고 이제 대화가 아예 단절돼 가지고 협의 이혼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이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서로 최대한 대화를 해보고 부부 상담 절차라든지 별거를 일정 기간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면 그때 이혼 소송을 고려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본인만 이혼 결심을 하셨다고 바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별거에 바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소송에서 이혼 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소송 기간만 길어지고 또 이혼 판결이 안 나고 이혼 기각이 돼서 이혼 청구 기각 시 이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정폭력이라든지 부정행위 등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셔가지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혼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것. 배우자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폭언, 폭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폭언 메시지, 대화 내용, 대화 녹음,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참관자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SNS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용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티를 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 대신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뭐 증인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배우자를 추궁해가지고 인정하는 진술이라든지 각서를 받아놓고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시기에 좀 부정행위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사 상담과 선임은 언제 할까요?
배우자하고 여러 차례 이제 대화도 해보고 부부 상담을 받는다든지 노력을 했음에도 회복이 어렵고 더 이상 이제 혼인관계 지속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이제 이혼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배우자의 부정이 알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이제 즉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실 때 서로 이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것 같은 사건에서는 서로 다툼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 쪽이 이혼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고 그 아이들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친정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집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아서 즉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하고 친정에 갔다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과정에서는 이제 면접교섭만 하시면서 실제로 친권 양육자 판결에 현재 아이하고 있는 엄마라든지 아빠에게 친권 양육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친권양육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전에 변호사하고 좀 상담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해야 할까?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셨으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왜 이혼을 원하고 어떤 부분이 혼인생활 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이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소장부터 접수를 해서 상대방이 받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남편이라든지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하셔야지, 뭐 협의나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이혼 소송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부인하고 이제 성격 차이라든지 잦은 다툼이 있고 이제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바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혼소송만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혼 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소송을 하시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혼 사유도 없고 폭행이나 부정행위나 이런 명백한 이혼 사유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소송을 하는 거는 그 이혼 기각 판결 받을 위험이 있고요. 그때는 최대한 이제 배우자하고 이혼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끝내 협의가 안 되시면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좀 노력을 해보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별거하시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혼소송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고요. 그럴 때에도 이제 일정 부분 생활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계속 일정하게 지급을 하시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이혼을 너무나 하고 싶다고 혼자 이제 나오셔갖고 별거를 하시면서 이제 이혼소송 제기하고 친권 양육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쪽으로 친권 양육자 지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이 친권 양육자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이제 별거를 하면서 소송을 하시면 안 되고, 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